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을 놓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렸습니까? 2023년 2월 8일 날 이 김민석, 지금의 이재명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 문답 과정에서 이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얘기들. 이게 결국에는 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김민석한테,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한테 되돌아오고 있다. 결국에는 2년 반 전에 이 한동훈의 지적, 일침, 이런 것들, 한동훈의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예견했던, 우려했던, 비판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됐다. 정말로 암담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표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법무부 장관 당시의 그 발언,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인용해서 공격하려고 했던 김민석 과의 그 질의응답 요 장면을 올려놓고서, 이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다. 상식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널리 써라. 마음껏 알려라. 라고 이렇게 권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온갖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소환하려고 하자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거 정치 보복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누명을 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들이 또 물었더니, 한 장관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거에서 이겼으면 그러면 그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다가 뭉개려고 했다는 식으로 지금 이게 들린다. 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맨날 정치인은 국민의 멋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죄, 죄를 묻는 그 절차가 중단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국민의 평등권 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얘기가 길 수밖에 없고, 이걸 주제로 하면 영상을 또 몇 개를 찍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 얘기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각종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굳이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은 뭐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서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사상의 소추, 그럼 그 소추가 뭐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끼워 맞추기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추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 우리가 다 수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그게 소추입니다. 기소, 공소, 소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그럼 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이 뭡니까?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소추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고, 재판은 법원이 판단하는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전적 정의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소추와 재판은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법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는 깡그리다 무시하고 마치 서울고법의 이재명 재판 사실상의 중단 요 결정을 뭐 잘한 것처럼, 그게 적법한 것처럼, 그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로 암담하다. 정말로 답답하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 사법부가 벌써 저 법원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설설 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암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얘기가 길고 너무나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여기에 대해서 기사도 몇 번 썼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심지어는 김민석도 동의를 했습니다. 김민석은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갖다가 명언이라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명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김민석이 지금 뭡니까? 이재명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입니다. 그러면 이 김민석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걸 살펴보고 과연 지금 김민석은 이재명 대통령 참 입에 안 붙습니다. 참 부자연스럽고 이재명 대통령 아니 이게 제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과연 그 김민석이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는 어떤 얘기를 지금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말 바꾸기로 할 겁니다. 아마 자기 그때 그 주장의 그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김민석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이재명 정권의 속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뭐랄까? 내로남불,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내로남불적 특성, 거의 뭐 본성에 가까운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23년 2월 8일 대정부 질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권력자가 권력을 놓고 1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권력자의 범죄가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 아닙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입을 닫았던 증인들이 나중에서야 사실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유죄를 받았다라는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금 권력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게 그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적법한 적절한 그 형을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스템, 나쁜 시스템 중에서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은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그때 당시 뭐라 했냐면 이명박에 대해서 2008년도 때 무혐의였는데 2018년 때는 유죄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좋은 시스템이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건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왜 지금 단죄를 못하냐? 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냐? 판단은 이미 다 끝났는데 왜 형을 부과하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을 갖다가 재판 속개를 갖다가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김민석 뭐라 그랬냐? 닉슨, 레이건, 클린턴, 트럼프, 바이든이 다 현직일 때 특검 수사 받았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권력층 범죄를 10년 동안 묻어두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수사하자. 이게 특검 시스템의 취지죠. 미국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말대로 미국 현직 대통령은 다 특검 수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미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판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금 중단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김민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지요? 그랬더니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김민석, 저는 동의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면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갖다 언급하면서 아니 왜 수사도 안 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됐나 못 됐나를 물었다면 국민의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이 있는 자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김건희를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다. 그리고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단죄를 하는 게 그게 과연 좋은 시스템이냐? 라고 김민석이 반문하고 김민석이 지적을 하고 김민석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출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64%에 달했습니다. 64%. 그리고 또 대선 전에도 이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 비율을 보면은
재판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게 50%를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는 6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민석의 논리에 따르면, 김민석이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64%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64%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은 어떤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대법원이 유죄 취지에 사실상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형이 부과 안 됐을 뿐입니다. 형을 부과하라고 했더니 서울고법에서 나중에 재판기일 나중에 잡겠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그 권력자의 범죄가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당선 무효가 되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재판을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하지 않는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좋은 시스템입니까? 나쁜 시스템입니까? 김민석은 과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민석한테 물어야 됩니다. 김민석한테 묻고 이재명 정권 인사들한테 묻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한테 묻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 기사가 지금까지 딱 2건이었습니다. 2건. 내일 이게 얼마나 더 보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걸 갖다가 누가 인용을 해서 누가 유효한 대여 공세를 취하고 있는지 없습니다. 있었다고 한다면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밖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서 사실상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갖다가 하지 못하느냐. 국민의힘 다 배지 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의석 차지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정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선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밖에서 링 밖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배지 달고 이렇게 꺼드럭거리는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왜 이런 유효한 그리고 또 시의적절한 이런 공격 수단을 제공해 주는데도 그걸 갖다가 써먹지를 못하고 있느냐. 정말로 안타깝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하는 김민석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입장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물어보려면 국민의힘 측에서 이걸 갖다가 공격을 하고 기자들이 거기에다 대고 물어보는 거 당연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다 그 말입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엊그제 댓글 후원을 해주신 신정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정혜님 댓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